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쟁의 신 누르하치도 끝내 넘지 못했던 명나라의 명장 원숭안에 대해서 후금과의 대결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안은 희대의 간신 위충현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명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장군으로 가끔 조선의 이순신에 비유되기도 하는 명장인데요. 그는 광동성 동안에서 1584년 태어난 인물로 동안은 천하의 누르하치도 그 세력이 미치지 못한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원숭안은 35살에 과거에 급제한 후 복건성에 임용되었는데 그는 풍요로운 남방에서의 관직 생활을 접고 북방으로 가서 장수가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어사 후순의 천거로 그는 병부 직방 주사에 임명되어 산해관을 직접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때마침 광령이 함락되자 원숭안은 신에게 병마와 군량, 군자금을 하사하시면 신이 혼자 산해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고하였습니다. 당시 누르하치의 명성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명조정은 그를 파격적인 병부첨사로 기용하게 되지요. 원숭안은 그렇게 산해관으로 이동하였고 산해관 북쪽의 영원성을 중축하는 한편 그곳에 병사 10만을 양성하며 전략적 요충지 산해관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간신 위충현의 모함으로 원숭안의 후원자 손승종이 파직을 당하고 원숭안을 산해관 이남으로 끌어내리려 하였으나 원숭안은 위충현의 명령을 거부하고 영원성과 함께 하겠다고 맹세하였지요. 그리고 이렇게 명나라에서 내분이 발생하는 사이에 누르하치는 1626년 금주성, 송산성 등을 공략하고 영원성까지 겹겹이 포위하였습니다. 누르하치는 원숭안에게 사자를 보내 자신은 30만 대군으로 공격할 것이므로 영원성은 반드시 함락될 터이니 항복을 하면 높은 관직을 수여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병력은 약 13만으로 누르하치는 원숭안을 항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병력을 부풀려 말하였는데요. 원숭안은 네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고 하지만 나 또한 병력이 적지 않으므로 끝까지 성을 사수하겠다며 항복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윽고 후금의 팔기병이 돌격하고 석포가 영원성 성벽을 때렸으며 거대한 운제가 성벽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홍위포도 불을 뿜었지요. 원래 홍위대포는 서양인이 함선에 장착하여 사용하던 장사정포로 명 말기에 수입되어 성곽 방어용으로 개량하여 사용한 것인데 원숭안이 이 포를 영원성 성곽 곳곳에 배치하자 후금의 비호 같은 팔기병도 홍위포의 위력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이틀 동안의 맹공에도 후금의 사상자만 늘어났고 심지어는 누르하치마저 부상을 당하였죠. 결국 누르하치는 포위망을 풀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성 전투는 그렇게 명나라의 승리로 끝났고 청태조 무황제 실록은 영원성 전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제께서는 25세부터 정복전쟁을 벌인 이래 싸워서 이기지 못한 전투가 없고 공격하여 함락하지 못한 성이 없었지만 오직 영원성만큼은 끝내 공략하지 못하고 울분을 품은 채 심양으로 회군하셨다. 누르하치와 싸워 이긴 명나라의 장수는 원숭안 단 한 사람 뿐입니다. 그리고 누르하치는 패배의 아픔을 달래며 요양을 하고 심양으로 돌아오던 중 애계보에서 사망하게 되지요. 이때 원숭안은 후금의 정세를 살피기 위하여 누르하치에게 사자를 보내 조문을 하였고 홍타이지도 이에 답하고 평화를 제안하는 등 일련의 교류가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 화를 불러 훗날 원숭안이 처형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지요. 이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누르하치 사후에 대칸이 된 인물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홍타이지입니다. 그는 명나라를 치기 전에 후방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1627년 먼저 조선을 공략하였는데 이를 정묘호란이라 하며 이렇게 조선을 굴복시킨 후 홍타이지는 대군을 이끌고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겸한 명나라 정벌에 나섰습니다. 그의 1차 목표는 영원성이었고 영원성은 여전히 원숭안이 지키고 있었죠. 원숭안은 누르하치에게 승리한 후에도 홍위포를 더욱 가다듬으며 영원성의 철옹성을 구축하였고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명나라 장수들과는 달리 수성에만 그치지 않고 성 밖에도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였습니다. 1627년 5월 28일 새벽 후금군의 총공세가 시작되었는데 쌍방은 일진일퇴를 거듭하였지만
화포의 지원을 받고 있던 명군이 승기를 잡았고 홍타이지는 철군을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안의 일격을 당한 홍타이지는 다음날 군사를 돌려 금주성으로 진격하였지만 금주성 역시 원숭안이 구축한 영금 방위선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후금군은 그곳에서도 포탄 세례를 받았습니다. 명나라의 이 승리를 영금 대첩이라 하는데 원숭안의 지략과 치밀한 준비가 성공을 거둔 전투라 하겠습니다. 심양으로 돌아온 홍타이지는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영금 방위선을 돌파한 후 산해관을 통하여 북경으로 진격해야 했지만 원숭안을 무찌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홍타이지는 위험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원숭안이 장악한 요서를 피해 고비 사막으로 들어간 뒤 남하하여 북경을 공략하는 작전이었는데요. 후금이 수천리를 돌아서 그것도 사막을 통과하여 북경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1628년 한 해 동안 홍타이지는 몽골족 정벌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홍타이지는 몽골에 대한 지배권을 한층 강화하였고 1629년 10월 드디어 10만 대군을 이끌고 영원성과 금주성을 피해 사막과 초원을 가로질러 용정관, 홍산구, 대안구 등을 통하여 중원으로 입성하였습니다. 명군의 곧 하북성의 준하시가 함락되고 후금군이 북경성 외곽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명군은 파발마를 띄워 근황병을 징집했고 영금대첩 직후 상을 받기는커녕 위충현에 의하여 쫓겨났던 원숭안에게 다시 한번 병권이 위임되었습니다. 홍타이지는 원숭안을 피하려 했지만 1629년 11월 그렇게 원숭안과 북경성 밖에서 또다시 운명적인 조우를 하게 됩니다. 대승은, 조대수, 왕승윤 등 명나라 장수들은 원숭안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홍타이지는 또다시 패배하고 철수하였습니다. 홍타이지는 무력으로 원숭안을 이길 수는 없음을 깨달았는데 다행히 후금에 귀부한 한족 출신 신하들을 통하여 숭정제가 조급증과 의심증이 심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알게 되었고 결국 방강계를 통하여 원숭안을 제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홍타이지는 부하들에게 시켜 포로로 잡은 명나라의 환관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번 철수는 황상의 계략이며 얼마 전 원숭안이 보낸 밀사와 황상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으니 얼마 안 있어 일이 성사될 것이다 라고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명나라 환관들은 이를 듣고 숭정제에게 보고하였으며 숭정제는 반신반의하였지만 때마침 원숭안을 시기한 사람들이 그가 변경 방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결국 후금군이 북경에 들어올 수 있었고 원숭안이 수군 자도독 모문용을 처형한 것도 홍타이지와 화해하기 위함이라며 원숭안을 모함하였습니다. 원숭안은 외부의 적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붙였기 때문에 숭정제의 현명한 판단만을 기다렸는데 숭정제는 결국 간신들의 말을 믿으며 1630년 8월 그를 능지처참으로 다스렸죠. 훗날 명사는 원숭안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원숭안이 누명을 쓰고 죽은 뒤 명나라에는 더 이상 변경 지방의 일을 처리할 인재가 없었다. 사실상 이때부터 명나라는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원숭안이 사라진 명나라의 강토와 백성은 홍타이지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후금군은 이후 만리장성을 여러 차례나 돌파하며 북경 일대를 유린하였고 그들이 공략한 성들은 폐허로 변했으며 금은 비단, 양식 등 수많은 재화가 수레의 산더미처럼 쌓여 심양으로 실려갔습니다. 다만 후금군이 변경을 수시로 약탈하면서도 중원 깊숙이 진출하지 못했던 이유는 원숭안이 만들어 놓은 산해관과 영원성, 금주성을 공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원숭안은 죽어서도 한동안 후금군을 막아내는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상 원숭안의 삶에 대해서 후금과의 대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